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정말 굵직한 경제 소식들이 많네요. 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엔비디아 시총 얘기, 그리고 미국 연준 금리 인하까지 이 세 가지 큰 이슈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당신의 관심사인 우리 경제와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요즘 글로벌 경제가 무역 문제, 또 고금리, 그리고 AI 열풍, 이 세 가지 큰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통찰을 뽑아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아, 이게 꽤 오래 끌었잖아요.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핵심 내용이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두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 시장에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주목해야 할 숨은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들 속에서도 기대랑 우려가 좀 섞여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합의문에 상업적 합리성,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아, 상업적 합리성이요? 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사업성을 따져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그러니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검증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의 불확실성을 좀 많이 제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200억 달러 현금 투자 상한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신호로 보여요. 그러니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외환 시장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전략적인 투자 유연성은 확보하려는 상당히 계산된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명확합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들 관세 부담 줄어들죠. 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만과의 경쟁에서 좀 불리했던 요인이 일부 해소되면서 수출 경쟁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관세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수출 기업들 숨통이 좀 트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니까 그건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소식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서 독일 GDP보다 커졌다니요. 이게 그냥 한 기술 기업의 성공, 이걸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젠슨 황 CEO 방안설도 나오고 국내 기업들과 AI 칩 협력 논의할 거란 전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요.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의 성장을 넘어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네. 특히 GPU하고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여기에 대한 수요 급증은 관련 산업 전반에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이런 분야에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처럼 당신이 주시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갈림길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선택이죠?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 로드맵에 발을 맞출 거냐? 아니면 AI 가치 사슬에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가 HBM 수요 덕분에 3분기 영업이익 11조 원대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2026년 생산분까지 선판매되었다는 소식. 이거는 AI 슈퍼사이클의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AI 칩 주권 확보 경쟁을 더 부추길 거고요.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우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위협도 같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큰 변화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군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던 조치도 12월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는 신호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완화 기조로의 전환 신호는 분명 맞습니다. 맞는데 네.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확정적인 발언은 좀 피했어요. 속도 조절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약간 애매하게 말했군요. 그렇죠. 뭐랄까 엑셀을 밟으려다가 살짝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느낌? 당분간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물론 QT 종료 자체는 시장 유동성 기대감을 높이니까 기술주나 AI 관련 성장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나 CPI, PCE 같은 주요 물가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입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변수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지표들 발표 저요로 시장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관세 타결 호재랑 맞물려서 코스피가 4,081까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좀 안정되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긴 했죠.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업종별 온도차는 여전했습니다.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무역 불확실성은 좀 덜어졌고 AI 슈퍼사이클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그 실체를 보여줬고 또 연준의 정책 변화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본시장 위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네요. 약간 글로벌 경제의 균형점이 회복의 초기 단계를 밟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미묘한 변화라든지 환율이 여기서 더 안정될지 여부, 또 실제 수요가 계속 받쳐줄지 같은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당신이 특별히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환율, 예를 들어 1,400원 선, 그리고 채권 금리의 방향성이 계속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이 현재 시장의 낙관론을 계속 뒷받침할 만큼 충분할 것인가, 이 지표들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시면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계속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